하수를 한번 그려보는데 어려워서 참 이걸 그리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참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제 백화수가 있으니까 족하수는 근데 이 족하수를 내가 써보겠습니다. 족하 백이 있는 약재는 적이 있다고 그랬죠. 적 이게 뭐 백복룡이 있으면 적복룡이 있고 백작약이 있으면 적작약이 있고 백복룡은 적하수는 좀 조그맣게 써야겠네. 여기 자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적 하 수 오 족하수 붉은 하수라는 뜻이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족하수 이 백화수 족하수를 옛날에 야교동이라고 했어요. 야교동 좀 이게 좀 야한 얘기인데 밤에 이제 사랑을 한다는 뜻이죠. 밤야자에다가 교적교자 이 등남과 이렇게 틀어 올라가듯이 이저 뭔가 덩굴식물들은 또 특히 이렇게 만화 하수나 이렇게 하얀 진이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정력에 좋다고 하죠. 그러니 정력에 좋다는 이 덩굴식물들이 보면 뿌리에서는 이제 하얀 진이 나오고 잎에도 하얀 진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이렇게 좀 서로가 감어 올라가는 역할을 합니다. 감어. 여기도 좀 하나 그리지 이렇게. 이게 이제 왼쪽으로 감는다. 이게 이제 왼쪽으로 감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이 꽃이 향기가 참 좋습니다. 향기가 아주 우리 나일락 향기보다도 더 진해요. 진하고 요 씨가 이제 꽃이 펴서 나중에 꽃이 피는데 한 9월경이 되면 이렇게 이제 씨방이 열립니다. 씨방으로 이렇게 집에서 열리는데 이런 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씨방이 열리는데 약간 흰색에다가 약간 푸른빛도 좀 나고 이렇게 씨방이 열리는데 요게 한 10월, 11월 달 되면 여기가 열려요. 문 열릴 때 이렇게 문이 열리면은 요런 게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오므리고 있다가 이게 이제 바람이 살살 불고 바람이 불고 뭡니까 여기 이제 요 안에 있으니 수분이 있었겠지. 마르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낙하산 펴지게 펴지면 씨가 이렇게 이제 씨방이 밖으로 툭툭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데 이게 정말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골치가 아파요. 워낙 이렇게 뭡니까 이 퍼지는 양이 많으니까 이 씨방 하나에서도 몇백 개가 터지니까. 이 하수라라 하는 것은 왜 이제 백하수라고 하냐면 중국에 아주 먼저 그때는 이제 이 약초의 이름이 이제 무명초라고 이름이 없었을 때 이 하전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전하라는 사람이 이제 살았는데 58세까지 워낙 몸이 체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시집 오는 사람이 없었어. 하루는 밭에서 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미혼으로다가 이제 58세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꿈에 신선이 나타났어요. 신선이. 그러더니 전하야 이제 하시지. 전하야 네 옆에 있는 그 약초를 캐서 먹어라. 먹으면 너의 몸이 강건해질 거라. 이런 꿈을 꾸고서 깼어. 깨고서 나서 이제 옆에 있던
그 이상한 풀이 하나가 돋아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보니까는 그 당시에도 고구마가 있었는지 모르는 고구마 같은 이런 저기가 생긴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신선이 먹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 캐가지고 거기서 먹어보니까는 맛도 괜찮고 먹은 거야. 그러던데 그 신선이 얘기하기를 이걸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보통 약재를 이제 술에다가 더 많이 이렇게 먹습니다. 그 술에다가 가루를 먹으면 빨리 그 흡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먹어봐라 했는데 이 사람이 그제부터 이 하수를 이제 하수가 아니지 그 당시에는 무명초지 무명초를 먹었는데 60세에 돼가지고 머리가 아주 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체력이 검어지고 체력이 왕성해져 가지고 60에 결혼했어요. 60에 결혼해 가지고 이제 아들을 얻었죠. 아들을 낳고 이제 그래 하전아는 130까지 살았다는 이제 전설입니다. 아들을 얻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하전아의 아들이 연수였어요. 하연수. 연수도 태어날 때는 이제 몸이 좀 약했었는 모양이야. 그 아버지가 이제 너도 이것을 이제 그때는 이제 하수라는 이름이 지어졌을 때야. 연수가 태어났을 때는 그 연수 보고 너도 앞으로 하수를 계속 이걸 먹어라. 했는데 곧 먹고 하연수는 160세까지 살았어. 아들은. 그랬는데 그 아들은 130까지 머리가 아주 까마귀 색깔. 여기서 이제 까마귀 옷자는 까마귀 얼마나 검습니까? 까마귀에 대한 말도 많죠. 이제 까마귀가 진짜 검은 머리를 이렇게 이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하수는 보통 한약재를 이렇게 보면은 남녀 구분하는 약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산수유라든지 뭐 이런 약재들 보면은 육미지왕탕 같은 거 보면은 남성약이다. 그다음에 뭐 탈진탕, 뭐 식전대부터 이런 것은 여성들 약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남녀 공용으로 쓰는 뭐 그 남녀 공용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황청신환이라든지 뭐 그 이런 것은 쌍화탕은 뭐 남녀 노소가 이제 다 이제 피로 회복제로다. 그 세종대왕 때 이제 나온 궁에서 먹는 보약이죠. 보약이기 때문에 그 쌍화탕이 워낙 그 피로 회복과 면역력이 좋다 보니까 그 이제 궁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드라마에 그 무슨 드라마더라 드라마가 있었는데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네. 그 드라마에서 본 젊은 왕하고 이제 뭡니까 사랑하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 중전하고 그 왕한테 이제 그 쌍화탕을 이렇게 한 대접씩 이렇게 갖다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쌍화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가 잠깐 쓰게 쌍화 한문을 쓰면 이렇게 쓰죠. 아이고 네. 쌍, 화, 쌍화 이제 탕자를 이렇게 쓰지. 쌍화탕은 뭐냐면 둘이 화합을 하는 약이라는 뜻이죠. 이제 이 쌍화탕이 워낙 이제 피로회복, 면역력 이런 데 좋다 보니까 이게 감기약이 됐어요. 감기약. 그게 요즘들은 쌍화탕 얘기하면 감기약 아니에요. 그런데 감기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몸에 이제 면역력 떨어지고 할 때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감기인데, 이제 그래서 왔었는데 이제 쌍화탕은 남녀 공용으로 쓰는 거고 지금 뭡니까? 그래서 하전아라는 사람이 이제 그 동네에서도 그 산속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농사도 지면서 거기서 약초를 조금씩 해가지고
그 이제 읍내 나가서 이제 약을 좀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생활비에 이제 이렇게 쓰는 사람인데 운막을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 몇 개월 있다가 저 그 읍내를 나갔는지 뭐 읍내라고 해야 이제 뭐 조그만 촌이니까 이제 읍내에 나갔는데 이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머리가 이제 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약방에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저 약초 같은 게 좀 캔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랬는데 그 주인이 좀 못 알아보니까는 아니 내가 저 하전합니다 하니까는 그러냐고 그 이제 주인이 저 그 약방 주인이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아니 뭐를 먹었는지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는 자기가 이제 자초지경 여기 있었던 얘기를 한 거예요. 하고 보니까는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럼 산에 한번 가보자. 그 네가 살던 먹던 데를 가서 보기에 이러이러한 풀을 캤더니 이런 게 나와서 이걸 지금 가루를 내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이제 그때만 해도 약간 이제 무명초라고 그랬으니까 이름을 지어야 할 거 아니야. 이름을 지어야하는데 그 하시성을 가진 사람이 머리가 하얀했는데 여기 뭐 머리가 이제 그 58세에서도 저 머리가 이 하얀한 백발이었는데 이 하전아 이제 하시성을 가진 사람이 머리가 하얀했는데 그 약을 먹고 머리가 까마귀 같이 됐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얀했는데 그 약재를 먹고서는 머리가 이제 까마귀 색깔이 됐다. 그래서 이 약재 이름은 백화수오가 된 겁니다. 백화수오. 이제 백화수가 됐는데 이것은 뭐 남녀 아까 공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성 같은 경우도 뭐 탈모나 원형 탈모 머리가 빠지고 이러는데 똑같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안 빠진 사람들은 머리가 이제 이게 머리가 머리 빠지 더 붉어지고 이런 게 오겠죠. 오고 이제 특히 이제 이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냉찜 같은 거 대야 이런 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이 몸이 따뜻해지고 머릿결이 검어질 정도라 그러면 그보다 몸이 더 좋아졌다는 증거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쭉 보면은 좋은 거 머리가 좋았다 이 이제 효능을 쓴다면 우리가 이제 한글로 쓰겠습니다. 네. 정력제. 정력제로다가 많이 쓰고 그 이제 탈모가 참 요즘 장수가 되다 보니까 더 고민들이 많죠. 저도 머리가 좀 빠져서 하수를 일부 먹었는데 이게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이제 60대 후반이니까 또 저희 집안 부모님들이 머리가 좀 이렇게 좀 친 쪽으로는 좀 탈모증 머리가 숱이 많지 않아. 그러고 이제 그 스트레스라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원형 탈모가 오지. 원형 탈모가 이게 참 젊은이들한테는 참 큰 젊은이들이 많이 와요. 원형 탈모가 보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 이런 데서 그런지 원형이라고 그러지. 머리에 이제 둥그렇게 이제 탈모가 오는 거 원형 탈모 이렇게 쓰고 탈이라는 건 이제 머리털이 벗어난다는 얘기죠. 탈모 이렇게 되고 너는 여기다 이어주는 게 그렇게 낫겠다 이렇게 찍지. 그리고 이제 이 노인성 동맥경화 동맥경화라면 이제 심장이 좋아지고 동맥경화 피가 이제 굳는다는 얘기죠. 동맥경화 피가 굳는다는 얘기고
그리고도 뭐 이루 적을 게 없어요. 그냥 이 약재가 워낙 효능이 많고 하니까는 어린애들은 이제 성장 촉진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몸의 성장 아동이라고 그래. 네. 아동은 뭐 이렇게 어린 아자 써도 되지. 네. 성장 촉진이라면 근력이라고 그러지. 근육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뼈가 튼튼해지는 거죠. 성장 뭐 촉진이라고 쓰겠습니다. 촉진. 성장 촉진해 줬고. 그리고 이제 피가 맑아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혈제가 되고 성장 촉진이 된다면 조혈이죠. 피가 이제 생산이 되는 조혈이 되고 청혈이 되겠지. 피가 막 청혈이라고 그래가지고 푸른 청자가 아니고 맑은 청자인 게 이제 피가 맑아진다는 거죠. 청혈. 피가 맑아지니까 청혈. 그 청혈이 되니까 아까 이제 이 동맥경화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피가 맑아지니까 청혈이 되니까 이제 동맥경화가 없어지는 거고, 또 이제 청혈이 되니까는 심장이라든지 대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피가 맑은 피가 되니까 이제 기억력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겠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적으려면 여기다 다 못 적을 정도로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하수가 이제 이 뿌리 식물이잖아요. 뿌리. 근데 얘를 이제 언제 캐냐? 하수를 언제 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꽃이 지면서 이렇게 이제 요게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시방이 열리고 이게 터져서 나갈 때 정도 되면, 요게 터질 때 되면 이게 이제 다 사그라듭니다. 이게 이제 다 이게 가을 되면 왜 고구마가 그 서리가 맞으면 이렇게 이제 싹이 다 문드러지듯이, 그럼 여기에 그동안에 그 모든 뭐냐 이제 뭐 하나 이제 공장같이 작업을 하던 이 약성들이 전부 이렇게 뿌리로 내려와서 이제 앉는 거지. 뿌리로 앉다 보면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처음에는 이런 뭐냐면 이 언제 한 8월달 7월달 정도 이 하수라든지 고구마 이렇게 캐보면요,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그냥 뿌리가 이렇게 난 정도예요. 이렇게 이런 식이지 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옆에 이게 이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8월 말서부터 9월 초가 되면 이놈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제 이런 모습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구마라든지 하수, 천마 이런 약재, 이제 마도 이게 똑같은 성질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 우황청신환 만드는 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마라고 그랬잖아요. 마도 이거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거의가 비슷해요. 거기도 이 등나무 같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고 뿌리를 잘라보거나 줄기를 잘라보면 하얀 진이 납니다. 하얀 진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왜 자꾸 이렇게 이제 그 채집 시기가 중요하냐고 하는 것은, 이때 캐면 이게 뭐가 나오겠어. 이때 캐고 나면 이렇게 캐고 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약도 아니고 그냥 뿌리, 이런 것도 뿌리는 안에 그 약이 안 찼기 때문에 이걸 말리면은 그냥 뭐랄까 이렇게 그냥 조그마한 무슨 풀뿌리 이렇게 뭐랄까 이제 질겨기 뿌리랄까 뭐 이런 뿌리 이제 말린 정도로 그 정도로 하는 이 정도로 다 말라 있는 상태지요. 이 정도로 말라 있는 건데, 그게 이제 10월 12월 달에 이 위로가 올라갔던
그게 이제 땅으로 내려왔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이 되는데 이때 되면 이걸 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 없어지고. 근데 만약에 여름 같은 때 요걸 야교동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야교동. 잎사귀, 줄기 것을. 야교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푸른 적이니까 이걸 좀 일부를 따요. 이렇게. 이걸 다 자르면은 얘가 성장하는데 이제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따가지고 그늘에다가 말립니다. 음대로다 말려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시쳐가지고 음건을 하면은 이게 파란 이제 차가 같이 되죠. 그럼 그걸 차로다가도 많이 드세요. 차로. 그럼 차로 드시면은 그것도 이 뿌리만큼의 효능 없어도 이 효능이 좋아요. 예,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효과를 일부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고구마 같이 이렇게 크니까는 일부에서 이게 이게 저는 잘 모른다고 결론을 내리겠는데 이걸 해가지고 발을 이렇게 자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슨 뭐 양파 이렇게 쓸 때 이렇게 그건 안 됩니다. 이건요. 어느 정도는 건조를 해야 돼 이렇게요. 건조를 해가지고 이게 좀 단단하게 건조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약간 물에다 담근다든지 해가지고 뭐 이제 일부에서는 뭐 쌀뜨물에다 수치를 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쌀뜨물에다 수치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독성이 있는 저기가 아니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약을 이렇게 이제 작두로다가 이렇게 썰읍니다. 좀 약간 덜 맞으면 썰은 다음에는 말리는 건 괜찮아요. 이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분말을 하는 거죠. 이제 분말을 해가지고 분말을 하루에 이제 2번 내지 3번을 이렇게 이제 엷은 청주라든지 이런 데 드셔도 좋고, 아니면 이것은 뭐 이제 다른 남자가 먹을 때는 뭐 육미주황탕이라든지 여성이 먹을 때는 팔진탕이라든지 이런 데다 이제 가미를 해서 먹게 되면 아까 얘기한 이런 효능을 보는 거지요. 이런 효능을 이게 효능을 보는데, 약재는 제가 이제 뭐 이것을 먼저 보신 분이 있고 다른 설명하는 걸 이제 먼저 보신 분도 있겠는데, 옛날에 보면 참 정말 존경할 만한 지로 그 약에 대해서 아주 그 몇 대째 내려오면서 그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옥고를 볼 때 이제 꼭그 뭡니까 설복을 만들어서 굽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이 쓰는 방식이 틀려요. 이게 쓰는 약재는 그런들 말씀은 쓰는 거에 따라서 썬다고 하죠. 작두르게. 이건 붓으로 그리겠습니다. 이게 써는 거에 따라 이건 따릅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작두로 써는 거에 이제 써는 거에 따라서 효능이 다르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이제 하수같이 이렇게 된 약재, 둥글고 이런 약재라든지 마가 이제 산약이라고 했죠. 산약 이런 약은 꼭 이렇게 작두를 이렇게 돼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르라는 얘기고, 근데 이렇게 쓰려 가루가 또 많이 나와요. 가루가 그런 게 뭐냐면 무거리가 적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것은 이제 감초하고 황기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못같이 그렸는데, 이것은 작두로다가 워낙 이제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려면 잘 안 잘라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이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대각으로. 이렇게. 그렇게 황기, 뭐 감초 이렇게 이제 섬유 성분이 많은 약재들은 전부 이렇게 대각으로. 대각으로 안 쓰면 이게 또 반드시 쓰면 이게 부서지고 그렇지. 근데 요건 이제 창출 백출을 그렸습니다. 창출 백출. 천궁도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데, 천궁 이제 향이 좋은 약재라고 그랬죠. 천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요것을 이게 작두라면 첫 번에 이렇게 쓰릅니다.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이 감자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저 선생님 말씀이 뭐냐면 잘 우러난다는 얘기죠. 잘 끓였을 때 잘 우러나야 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시로 된 게 있죠. 시로 된 거. 시로 된 것은 또 이제 그것도 다음에 하겠네. 예. 오늘은 하수만 하는데 그런 것은 이렇게 빠는 게 있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 결국 이 가루를 내는 거잖아요. 가루를 내고 이걸 이제 약재를 데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수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요걸 이렇게 쓰기가 또 좀 큰 것은 이렇게 한번 내야하는데 이게 그리고 이 하얀 진이 뭉쳐가지고 이게 좀 굉장히 단단해요. 이렇게 단단해. 그래도 각도도 다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자르기가 뭐하면 이렇게 잘라놓고서는 또 이렇게 자르는 수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걸 이렇게 이제 쓰는 거지. 쓸어서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제 내가 그런다는 또 이 약재를 직접 이렇게 써봐라. 이름도 모르는 약을 네가 쓸고 저기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님께서는 굉장히 저 인자하신데 자생하신데 이런 걸 가르칠 때는 확실하지 않으면 굉장히 저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 글씨가 이게 지금 말은 60년 쓴 글씨인데 60년 쓴 글씨인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정자로 쓸 시간이 없어. 빨리 써야 하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는 글씨가 이제 빨리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 하수를 보면 이게 너 무슨 약이냐면 써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게 하수입니다. 그럼 백하수입니다. 뭐 이제 이같이 쓰는 거죠. 이제 뭐 쓰고 그 이제 그걸 쓰는 근데 이제 그 약재 이름을 쓰다 보면은 이게 어느 약재는 지금 한 60년 돼서 60년 넘었어도 글씨를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요. 그 누에잠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살기를 잠실에 사는데 누에잠자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약자를 쓰는데 뭐 이렇게 하늘 밑에 이제 벌레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쓰고 조금 더 쓴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늘 천자를 두 개를 쓰고 이 버러지 충자를 이렇게 쓰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온 한문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반자를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 약자를 안 쓰고 모른다 그러잖아. 이 한양 이름이 반자 약자를 쓰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처방 같은 거 내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저희가 이렇게 글 쓸 때는 그래도 뭐 당기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당기 이렇게 쓰죠. 이제 당기하면 이렇게 써야 맞지. 이렇게 돌아올 기자 당연히 돌아온다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처방전되는 거 보면 그냥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쓰면 단계예요. 천궁 뭐 이렇게 이걸 누가 알아보겠어 이제. 그리고 인삼하면 뭐 이렇게 인삼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인삼이야. 이게 이제 인삼. 그럼 이제 감초하면 뭐 이제 감초 뭐 이렇게 뭐 이제 조금은 이렇게 풀초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지.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는 정자 같은 글씨가 좀 버려지는 것 같아. 이렇게 글씨. 근데 어느 때 이제 제가 동영상 유튜브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이걸 누가 알아보라고 쓰겠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자를 쓰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이제 알아보시게 이제 글씨를 쓰려니까 좀 자꾸 이렇게 쓰려니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그게 이제 습관이 나오는 거죠. 글씨 쓰는데 습관이 나오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는 참 좋은 약이에요. 참 좋은 약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초는 이름을 보면 이름을 그리고 형상의학이라고도 하고 이제 생긴 대로 효과가 난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생긴 대로 이름을 보면 효과를 이것은 무슨 약초라 이런 이름을 줬구나 하는 것을 또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할미꽃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나오잖아. 백두홍 머리가 하얀 노인이다.
이제 요 백화수도 보면은 이뭐 백화수 요즘 뭐 백수호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백화수를 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원래는 백화수대로 부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다시 설명하면 머리가 하얀 사람이 하얀 하씨가 그걸 먹고 이걸 됐다. 물론 하씨를 빼서 이제 백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약재는 그런 게 많지요. 이제 대개 이제 이렇게 보면 약재 가시가 달린 약재가 많습니다. 가시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엄나무에도 가시가 많지요. 우가피에도 가시가 있고 대추에도 가시가 있고 이런 약재는 보면은 가시라는 건 하나 이제 찔른다는 것도 되고 또 뚫는다는 것도 있죠. 뚫는 거 어디가 이제 이렇게 막힌 걸 뚫는. 대개 보면 그런 약재가 그 저 신경통 관절염에 꼭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생긴 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우술 얘기하면은 우술은 그 생긴 게 소 무릎 같이 생겼다 그랬지. 그 아주 그 무릎 있는 부위가 아주 굉장히 아주 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술, 소무릎. 그게 소무릎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무릎이 상했을 때는 우술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좀 그리면서 또 그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 이렇게 동영상에 좀 힘을 좀 실어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원 약초서당 호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